아, 참. 인사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 딱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은 연결의 문제다. 우리 회사에서 소통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대화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제 한 사람이나 일주일 전에 한 사람이나 한 달 전에 한 사람 별 차이가 없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TV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참 했었고요. 한 6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기획,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국 작년에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는 뭐 사실 회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유, 이제 오늘 들려드릴 재미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TV, 이 디지털 TV 쪽에 기획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실리콘밸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쪽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들이 탄생하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제품들은 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되게 그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그걸 풀어보려고 되게 애를 썼었는데 사실은 그런 와중에 제가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이 기획, 마케팅, 인사, 연구개발 이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있는 기획 쪽에 이 연결이 문제라는 걸 발견했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이 네 가지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소통할 것 같은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되게 어디를 찝냐면요. 어디 같으세요? 인사로 대답하시네요. 네. 처음 들었어요. 인사가 제일 많이 네. 제일 많이 소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서들은 보통 기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마케팅, 그 다음이 인사. 근데 실제로 제일 소통하지 않는 부서가 기획 부서고요. 그 다음이 마케팅이고, 그 다음이 인사고, 제일 많이 소통하는 부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현장직이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마케팅, 인사 쪽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주로 모니터만 보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니터에서 보고 보고서를 보고 다양한 자료들 찾아서 보고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부서에서 연구하는 거나 조사해서 기획하는 거나 다른 부서,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웹이라는 게 우리가 정보 검색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어느 순간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2009년, 2010년에 제가 테드라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이 테드가 많은 분들이 오늘도 테드 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테드를 많은 분들이 지식 콘서트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18분의 매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시면요. 지식 콘서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아이디어를 창발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을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네트워크 플랫폼이 테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봤더니 삼성전자 그러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프로세스, 한방향, 지식경영 시스템 이게 삼성의 어찌 보면 3대 키워드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삼성그룹의 조직원 수 많이 모르시죠. 삼성에 계신 분들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그룹 임직원 수가 30만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또는 프로세스라는 걸로 지식경영 시스템이라는 걸로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겪는 거는 회사 안에서의 사일로 현상, 부서 간 이기주의. 근데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서의 목적이 협력이 아니거든요. 내일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지. 근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버 커넥티드, 초연결 시대에서 과연연결 시대로 넘어갔는데 전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아무런 연결이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아무런 커넥션이 없겠죠. 인터랙션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저 끝에 있는 초연결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결과 그만큼 사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되게 많은 사람들과 인터랙션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의 간극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처해 있는 환경은 이 와중에 그 차이를 이런 awareness, role, cooperation, collaboration, co-creation 이렇게 요즘 많이 구분을 하죠. 근데 딱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회사라는 환경은 이 가운데에 있는 팀이라고 지금 구분한 저 코퍼레이션 단계에 있는 거죠. 코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코퍼레이션은 하나의 일을 쪼개서 막 처리하는 거고 콜라보레이션은 하나의 일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협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오늘 날 결국은 하이퍼 커넥션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사람들을 서로 더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좋아 같이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보자 라는 것들이 제가 경험한 그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퍼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퍼레이션 이전의 시대, 이게 보니까 딱 리더십의 모습이고요. 지금 요 시기가 깃발을 들고 뛴다는 뜻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 리더는 한 명밖에 리더는 여러 명이 있으면 골치 아프지만 리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시대가 펼쳐져 있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이전, 지금 현재까지 많은 회사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준다는 관점의 커스터머이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함께 만들어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레퓨테이션을 만드는 유저라는 관점으로 크게 이동한다는 걸 봤죠.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단순히 시끄러워 보이는 노이즈들이 데이터로, 인포메이션으로, 그리고 결국 위스덤으로까지 간다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깨달았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결국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바다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바다라는 아이디어로 떠올리려고 해도 사실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에서 새로운 커넥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정보를 찾고 아이디어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게 실제로 실제 우리의 유저들, 커스터머가 아니라 우리 유저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미 경험한 거 가지고 자꾸 상품 기획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연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연결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봤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고 말하는 세렌디피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테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여러분들 많이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되게 꼭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가 2006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디지로그로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2006년이란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여전히 커스터머 패러다임의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무려 6년,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면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건 이미 경계가 없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 디지털 제품을 쓰는 게 이게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건 결국 더 멜트다운이 돼서 더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다이얼로그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들은 제가 회사에서 많이 봤던 거는 결국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다이얼로그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과거만 해도 인터넷 하면 정보의 바다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업무한다고 바쁠 때 빼고 뭐 하시나요? 지하철,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카카오톡 하고 있고 페이스북 하고 트위터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인터넷이라는 바다는 사람의 바다처럼 바뀌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이 뭐 하는지가 더 궁금해지게 되고요. 남이 내 이야기하지 않는지 또 궁금해지고, 내가 아는 걸 만나게 되면 입을 대고 싶어지는 이 사람의 욕구를 자극한 환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생긴 변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의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회사 속에 속해 있는 거고요. 내가 아니라 나는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나는 과장, 부장, 차장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에서는 내가 오늘 저녁에 무슨 갑자기 중요한 가족이라든지 애인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다. 어디가?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이 위 패러다임인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환경 속에 살았던 거죠. 이메일 주소처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에 살았던 거죠. 우리가 있어야지 네가 있지. 우리 회사 망하면 네 어떡할 건데.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자꾸 이제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바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퇴사하더니 되게 잘 나가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저 친구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꾸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반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지라는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회사의 상황이라는 게. 근데 과거보다 모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자꾸 많이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하이퍼 커넥션으로 가면서 결국 시대의 패러다임은 창조의 시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라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경영진들이 우리도 이제 모르겠다. 같이 고민하자. 그게 저는 창조의 패러다임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정작 그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위를 강요하는 거죠. 아까 코퍼레이션 패러다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쪼개서.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죠. 내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없나. 근데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자꾸 미 이야기하면 내가 중요하지 이야기하면 부서 간 이기주의도 좀 골치 아파 죽겠는데 개인들은 점점 더 자기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꾸 회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점차적으로 개인주의가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이기주의가 커지게 되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죠. 근데 항상 모든 것의 극단에는 결혼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막 되게 부부끼리 막 곧 이혼이라도 할 것 같지만 항상 그 너머에는 새로운 그게 또 있죠. 네, 미혼이 많으신 모양인데 네. 이 미의 극단에는 새로운 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이 패러다임에서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동참을 하고 싶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생각을 던졌더니 사람들이 그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없는 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스 고딘이 이야기한 트라이브, 부족의 시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다시 똑같이 말하면 내가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관점.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의 바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된 우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생겨난 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유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에서 유저로 갔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람의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사가 강요하는 브랜드를 막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입소문, 평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 때문에 평판, 입소문이 정말 중요해지고 회사가 노출하려는 브랜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모나리자 하면 루브르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죠. 루브르에 뭐가 있죠? 그러면 루브르? 그럼 모나리자?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쵸? 루브르에 딴 건 뭐가 있죠?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몰라요. 실제로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유럽 여행을 가면 파리에는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파리 가면 루브르를 한번 가봐야지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진 예술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3천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어떤 것에 사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진짜의 가치가 커져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정보 때문에 정신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사실은 그 정보 너머의 진짜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죠. 오늘 다이얼로그의 시대라고 하는 게 오늘날이 사실은 정보의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정보 사이에서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아니면 어떤 이게 회사에서 대중의 관점도 되고 경영진에서 임직원의 관점도 되는데 예전에는 막 어떤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싶은 메시지를 막 확산하는 게 주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에서는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를 들여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씩 각인을 하는데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확산시키는 막 소리 떠들고 노출시키는 것들을 멈추게 되면 그 효과는 즉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광고를 아무리 해도 제품이 안 팔린다, 서비스가 안 팔린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퍼져나가는 건 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 대중들. 근데 이전처럼 내가 없는 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인 위, 트라이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이 퍼져나가는 게 그 깔때기의 힘이라는 게 이제는 뭐 우리 낙곰수도 그렇고 1000만이라는 사용자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힘이 훨씬 커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가운데 있는 대중들이 사라지는 다양성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임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고객들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하나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정보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이라는 것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
제가 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품. 하품을 보면 모두 쉽게 누군가는 다 금방 따라하죠. 하품 보는 순간 따라하고 하품이랑 글자를 봐도 따라해요. 하품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딸꾹질은 어떤가요? 딸꾹질은 별로 봐도 전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fMRI 그 실시간 스캔 기술에 의하면 하품이란 건 정서적 전염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비만은 전염이 될까 안 될까? 전염이 될까요? 네, 강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네. 비만도 실제로 전염이 되고요. 근데 비만 중에 특히 주목할 게 뭐냐면요. 촌수에 따른 비만 상관도도 있고요. 1,000이면 50%, 2,000이면 25%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뮤추얼 프렌드. 왜 보통 우리가 우정을 같이 하거나 정말 상호 진짜 마음을 정서를 공유하는 친구들의 이 뮤추얼 프렌드의 정서적 비만 전염률은 무려 1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염이 돼요. 근데 반면에 부부들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정서적 동질성이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소문은 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까? 사람들은 남한테 흉보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퍼뜨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파급됐던 바이럴 중에 하나는 오바마의 당선이었거든요. 그건 나쁜 소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퍼져나가는 건 꼭 나쁜 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00년 5월 15일에 이거에 관련된 힌트가 하나 있는데 2000년 5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2000년 타임즈의 그 표지 제하가 요거였어요. The Love Bug. 전 세계 금융을 마비시켰던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 러브버그였거든요. 당시에 얼마나 이게 문제를 일으켰었냐면 백악관, 금융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마비시켰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왜 이럴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이나 멜리사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 청구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걸 다 열어보는 거예요.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저 신종 바이러스 비슷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다 눌러서 금융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 게이츠가 나서서 그때부터 첨부 파일은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서 그게 확산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러브버그라는 거였어요. 러브버그. 그 메일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메일의 제목이 예상되지 않으세요? 메일의 제목이 I love you 였거든요. I love you.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진짜의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건 뭐냐면 정서라는 거죠. 정서, 감정. 그래서 회사에도 보면 행복한 사람들끼리는 행복한 사람들끼리 살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불행한 사람들끼리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고 정서는 굉장히 동질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서는 굉장히 확산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도 정보의 바다가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트위터를 보면 사실은 어떤 사실 링크 더하기 자기의 감정이에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하는 그 감정이거든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이퍼 커넥션에서 진짜 퍼져나가는 건 정서라는 거죠.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정서인 네트워크가 제가 테드를 포함해서 만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알랭드 보통의 그 스크롤 오브 라이프라는 건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게 저희 테덱 삼성이라든지 이 플래시몹을 하는 인프로브 에브리웨이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들고요. 테드 잘 아시죠? 테드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트위터가 탄생했고 그리고 갑자기 올드보이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됐던 여기에 49,000명이 모여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 저런 정서적인 플랫폼에 막 뛰어들어서 막 들끓어요. 그 사람들이 신나게 나와서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저런 환경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사람들끼리 놀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니라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열정을 가져라, 도전해라,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다름을 연결하자. R&D로 연결의 문제다. 모든 거 점점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자꾸 정서적으로 끊어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옛날에 내 친구들 많았는데 회사 5년차 10년차 다닐수록 내 친구는 없어져 있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정서적 플랫폼을 만들자. 이 R&D가 뭐냐? 릴렉스 앤 댄스로 바꾸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들러붙게 하고 아이디어를 창발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해서 2년 동안 삼성인 임직원들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컨셉이 마인드 스토밍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돌면서 반복이 되면서 결국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여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플래시몹도 하고 그리고 댄싱 삼성이라고 해서 혼자서 그냥 회사를 미치광이처럼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웃었다고 보다가 나중에 같이 추지 하다가 그게 결국 구미, 수원, 온양, 천안, 탕정, 두바이, 중국까지 퍼져나가면서 거대한 하나의 댄싱 프로젝트로 커졌고요. 이게 결국은 삼성만에 일어났던 변화가 아니라 그 영상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단순 처음에는 춤추는 걸로 끝났었는데 사람들이 연결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3,000명이 이런 연결이 만들어졌어요.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전 세계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9개의 풍선을 숨겨놓고 이거 모두 다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당장 여권 몰래 풍선을 숨겨놔도 어떻게 찾겠어요? 이걸 전 세계 사업장 어딘가에 누군가의 사무실 옆에 숨겨놓고 기억했던 저도 모르게 해서 숨겨놨어요. 이거는 풍선을 다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회사라는 공간은 조직 특성상 서로 협력하지 않잖아요. 부서는 자기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개인은 서로 친한 사람이 뭔가 도움을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잖아요. 이 개인의 연결의 맵을 한번 그려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우리 회사에는. 그랬는데 예상을 깨고 국내에 5개를 숨겨놨는데 2시간 10분 만에 다 찾았고요. 해외 4개에 45시간 만에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운이다.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다시 했었거든요. 국내 회사죠. 삼성생명에서 6시간 만에 다시 다 찾았어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연결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밝혀냈었죠. 그러면서 놀라웠던 게 인간관계 6단계 법칙이라고 하는데 회사 안에서 이걸 해봤더니 2.4단계밖에 걸리지 않아요. 결국 한 단계 건너서 한 단계만 건너면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메시지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린 문제를 오픈 퀘스천을 풀어야 되는 이 시대에 개인들의 연결이 모든 것의 답이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 와중에 사람들은 이 회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회사의 문화를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이런 거 옛날에 하면 불려갔거든요. 이런 거 찍어가지고 막 공유해서 사람 재밌다고 퍼뜨리고요. 일요일에 출근해서 막 싫어 죽겠는데도 막 나는 슈퍼맨 사진 찍으면서 회사는 놀이터 하면서 사진 공유 찍고 막 그런 거 퍼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컨퍼런스도 만들고 500명, 1000명 규모의 행사를 만드는데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이 만들죠.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주인공이 연사 혼자 저 혼자 막 떠들고 남 혼자 듣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가까이 다가와서 서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고 정말 신나서 그리고 이 규모, 이 에너지 느껴지죠. 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변화 우리가 만들겠다. 그 벽을 넘어서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탄생한 게 대장간이라고 불리는 조직을 실험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미션도 고가도 그리고 출근 시간이 없는 아예 모든 것 자체가 제로 베이스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대장간이라는 조직을 창의개발연구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들이 삼성 홍보팀이 정말 본전을 완전 뽑고도 남았을 만큼 진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테드x 삼성이라는 테드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삼성이라는 조직 테드x 삼성이 시작해서 이게 전염이 됐어요. KT, NHN, SK, LG 퍼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해외 회사들 어도비, 인텔, 페덱스 같은 쪽으로 퍼져나가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커져가고 있고요. 전 세계 테드x가 3,000개가 넘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 올해 여름에 테드x 서밋이라고 전 세계 90개국의 사람들이 700명 사람들이 카타르 도하에 모여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결국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풀고자 하는 숙제들을 같이 푸는 자리가 됐죠. 결국 모든 것은 정서에서 나간다. 왜에서 출발해서 결국 무엇으로 가는 이게 회사를 변화시킨다.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VHP라고 Very Happy Person이라고 명함 만들어가지고 막 이걸로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요. 결국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제포스에서 혁신 사례로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춤도 나중에 영상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마존 제포스의 혁신 사례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와이어드에서도 다룰 만큼 정말 중요한 회사의 변화로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열정과 창의성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임직원들의, 우리 회사의, 우리 미래.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너무나도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연결이고 모든 것은 사이에서 나온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지금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멍석, 아까 소개된 마인드스토밍 같은 방법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